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다시 거론하며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는데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그동안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의원들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당적과 상관없이 종전선언이 비록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U.S. shouldn't do anything in terms of providing relief until they do that. And when they do that, then we could talk about what we would do.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기류가 큽니다. I think the important part is to make sure that we don't relieve pressure to Kim Jong-un to the point where he doesn't feel like it's necessary to achieve denuclearization. So to continue to give to Kim Jong-un what he wants without any concrete steps or actions on his behalf, I think is a mistake that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ould be making.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은 더 구체적으로 종전을 위해선 북한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DMZ 비무장지대 38선 근처 북한의 도발적인 병력 배치 문제도 함께 제기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선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보 코커스의 대북 어젠다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은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직전 한국전 공식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현재 지지 의원으로 47명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진보 코커스를 넘어선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칸나 의원은 지난해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을 의회가 매년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한 형태로 추진해 하원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지만 상원과 하원의 최종 조율안에선 제외됐습니다. 칸나 의원은 올해도 국방수권 법안에 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결의 조항과 예멘 내전 개입 중단 조항 포함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종전선언 관련 조항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종전선언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통합된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 과정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2일 유엔 총회 화상 연설에서 이같이 촉구하면서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정치적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영내 안보와 안정은 물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비핵화 약속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과 관여라면서 북한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프랑스는 북한과 협상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했으며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중요한 구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안보 전문가와 전현직 관리들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영내 동맹 체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영내 동맹 체제는 미국에게도 이익이라며 미국이 혼자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는 중국과 북한 등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동맹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미국 랜드 연구소의 크리스틴 워무스 국제안보 및 국방정책 담당국장이 출석했습니다. 워머스 국장은 아시아 내 동맹국들은 중국,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맞설 동맹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영내 강력한 동맹의 예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기타 동반국들을 강조했습니다. In Asia, our alliances, Australia, New Zealand, Japan, South Korea, and our partnerships with others in the region strengthen our ability to confront a range of threats, whether it is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 China's military buildup, and sweeping territorial claims. 앞선 서면 답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은 어느 때보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시사 등 동맹 간 마찰과 불확실성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 역시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미국의 역할과 주한미군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our posture and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makes a lot of sense. It's very valuable. We will need a presence there. It does need to adapt in light of the overriding importance on China. 콜비 전 부차관보는 또 동맹 간 훈련은 연합 전력을 실질적으로 배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상호운용성 증대를 통해 중국의 커지는 군사력에 대비해야 하며 영내 개별 국가들은 자체 국방에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 중국 등은 매우 복잡한 형태의 위협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미국이 혼자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동반자들과 함께 강력한 동맹 관계를 구축해왔으며 이는 미국에도 이익을 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앞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공장을 보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22일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3월 16일 자동차 공장으로 불리는 평남 기계종합공장이 보수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6월까지 해당 공장에는 차량 드라이브스루 시설과 중형 차고가 신축됐으며 6월 이후 공장 도로가 재포장되고 공장 단지 내 일부 건물 지붕도 교체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평안남도 평성에 있는 평남기계종합공장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7년 11월 ICBM급 화성 15호의 이동식 발사 차량을 시찰한 시설과 관련된 곳으로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ICBM 이동식 발사 차량을 생산하거나 개조할 때 이 시설을 활용해온 것으로 분석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8월 무역 규모가 전달인 7월에 비해 약 65%가 떨어지면서 두 달 연속 뚜렷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 8월 중국과의 무역 총액은 7월보다 약 65% 감소한 2,583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4월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1,926만 달러로 6월에 8,767만 달러에 비해서는 최대 7천만 달러, 약 80%나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영향으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또다시 무역액이 급감하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